안녕하세요. 스피치 톡톡 진행자 김효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우리 스피치 톡톡 세 가지 코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톡톡 대화의 기술, 두 번째는 톡톡 말의 기술, 마지막은 톡톡 퀴즈입니다. 그러면 첫 곡 듣고 와서 다시 찾아뵐게요. 또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난 놀란 듯이 바빠져야 하겠죠. 또 무언가를 위해서 걸어가고 답답한 버스장에 기대있죠. 더 새로울 게 없는 하루겠죠. 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참 오래된 친구도 보고 싶죠. 그 흠에 빠지던 남자도 왜 오늘따라 안 보이는 거죠. 막 울고 싶어지면 밤이 오죠. 더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맘을 상큼하게 할 거야. 내 꿈에 숨겨온 노란 빛깔 레몬 트리. 내 약속할게 언제나 기분 좋은 상쾌함에 웃을래. 환하게 반기는 노란 빛깔 레몬 트리. 따라라라라 띠라따 따라라라라 따라따 따띠띠라. 또 아침이 오면 노래를 해. 똑같은 거리를 걸어가도 난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그 신비함에 놀라 웃었죠. 내 웃음소리 퍼져 향기롭죠. 웃어봐요 모두 즐겁게 노래해요. 싱그러운 나만의 레몬트리. 사랑이 많아서 힘든가요? 웃고 있는 얼굴이 아픈가요? 환한 미소 내가 줄게요. 더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맘을 상큼하게 할 거야. 내 꿈에 숨겨온 노란 빛깔 레몬 트리. 내 약속할게 언제나 기분 좋은 상쾌함에 웃을래. 환하게 반기는 노란 빛깔 레몬 트리. 조금만 더 새롭게 더 예쁘게 온 세상을 상큼하게 할 거야. 가슴에 가득히 내 꿈에 숨겨온 널 위해 가까운 노란 빛깔 레몬 트리. 톡톡 대화의 기술. 네, 박혜경의 레몬트리 듣고 왔습니다. 대화의 기술, 오늘도 마정일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마정일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네. 아니, 요즘 항상 즐거우시네요. 네, 요즘에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네, 특히 왜요? 서대문 FM 여기 청취자 여러분, 형 하나님 만나러 올 생각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왜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우선은 여기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자체 이 포근한 분위기도 참 좋고요. 네. 저를 반겨주는 이 효하나님 그리고 저희 이야기를 듣고 있을 그리고 효하나님의 스피치 톡톡을 듣고 계실 청취자들을 상상하니까 네, 기분이 참 좋아지네요. 그죠. 약간 라디오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뭔가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 않지만 어디선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들 생각하면 맞아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친구 정말 그 제일 친한 친구들이랑 밤에 막 통하면서 언니 그랬잖아, 막 이렇게 막 신나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맞아요. 그쵸?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런 친구들이 느낌이에요. 정말 친한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맞습니다. 그 포인트에서 저도 참 기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잘 오셨고요. 자, 대화의 기술 오늘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주제가요. 제가 최근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고 있었거든요. 워낙 유명한 책인데 약간은 부끄럽게도 저는 이거를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냥 뭐랄까요. 너무 유명하니까 잘 읽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한 청개구리 심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꼭 봐야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뭐 독서 모임 같은 걸 하나 하게 됐거든요. 거기서 같이 읽었는데 거기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초반에 나오는 내용인데 너무 공감이 돼서 우리 스피치 톡톡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 대화의 기술로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네네네. 자, 그 여러 내용이 초반에 나오거든요. 절대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게 있는데 그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 칭찬의 기술이었어요. 칭찬을 잘 해줘야 된다. 정말 이제 비난하지 말고 칭찬을 계속해라. 그게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열쇠래요, 열쇠. 예. 근데 저기 우리 마정일 리포터는 어떠신가요? 칭찬을 평소에 잘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인색한 편이세요? 저는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저 모바일 쇼호스트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번주에 얘기하셨죠? 네, 그렇죠.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너는 연애를 하면 안 되겠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이제 대표님한테. 대표님한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는 말 끝마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구나. 나한테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너는 만인의 연인 같은 그런 캐릭터여서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돼, 연애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연애도 하지 말라고요? 농담이시겠지만 뭐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좀 일부러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칭찬을 하신 건가요? 저는 절대 일부러는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이제 장점이 딱 너무 눈에 명확하게 들어오니까 그분들을 그것들을 주로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얘기해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좋겠다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꼭 얘기해주고 싶은 상대방의 장점을. 너무 좋은 면을 갖고 계시네요, 성격상. 되레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점이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기 싫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왠지 뭐랄까 약간 셈이 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냥 약간 동양 유교의 문화가 좀 드러내놓고 막 칭찬하거나 드러내놓고 뭔가를 하는 문화가 좀 아닌 것도 있잖아요. 약간 무뚝뚝하다고 해야 되나요? 감정 표현에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칭찬도 뭔가 서양,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영미권 또는 그냥 서양 문화권에 비해서는 조금 칭찬을 많이 하지 않는 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미드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수많은 미디어 이제 외국 그런 서양 쪽을 보면은 감정 표현이나 칭찬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 표현을 그대로 그 해석한 거를 번역한 걸 보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보면 진짜 오글거리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예쁜 옷을 입고 왔다. 아니면 어떤 일을 잘 마무리했다. 그러면은 엄마가 아들에게 또는 친구들끼리라도 뭐 great 뭐 이러면서 best 뭐 gorgeous 이러면서 뭐 엄청나게 칭찬해 주잖아요. 우리 말로 직역하면 환상적이야, 아름다워, 최고야 막 이런 거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책에서 막 보거나 어떤 드라마 대사로 아니 오히려 우리는 약간 비꼴 때 좀 웃기게 할 때 쓰잖아요. 아니 우리 비꼴 때 한국말 뉘앙스 잘한다. 정말로 잘해서 칭찬할 때 잘한다 라는 말보다는 약간 비아냥될 때 잘한다 이게
훨씬 더 많이 말을 하고 있지 않나 맞습니다.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좀 그런 다른 나라의 문화의 그런 것들은 좀 가져와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네요. 들긴 했어요. 네. 근데 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네. 초반에 이런 내용이 칭찬의 기술이 있더라고요. 절대 비난하지 않고 칭찬을 한다. 예, 칭찬을 한다가 있어요. 네. 그 내용의 책을 보시면요. 네. 그게 인상 깊은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네. 링컨 아시죠? 링컨. 네. 미국 유명한 대통령 링컨이 젊은 시절에 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대요. 공공연하게 뭐 신문에 기고하면서 누구누구 씨를 뭐 이렇게 비판합니다. 뭐 이러면서 뭐라고 했었는데 네네. 근데 젊은 시절에 그러다가 이제 근데 그게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거든요. 공공연한 망신이잖아요. 그럼요. 아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젊은 시절에 변호사였었대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면도 많이 발현됐나 보죠. 사회에 목소리 내는 거. 네. 그러니까 약간의 질타하거나 뭐그 사람의 뭐 윤리적 어떤 뭐 문제점 이런 것들을 네. 막 기고하거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네. 그러던 어느 날 임자를 만난 거예요. 그 신문에 이제 기고했다가 그걸 보고 네. 너무 화가 난 그 사람이 링컨 시대가 이제 19세기 한 중반쯤이잖아요. 1800년대. 그렇군요. 미국의 네. 좀 서부 시대다. 네. 뭐 지금하고 좀 다른 좀 예전이다 보니까 우리 서부 영화 보면은 네. 그 카우보이들이나 왜 결투하는 거 있죠. 네네. 막 총 쏘고 네, 있죠. 상상돼요. 그런 거. 예, 네. 그죠. 결투 신청을 받은 거예요, 링컨이. 근데 우리 네. 그 최근에 존윅이란 영화, 존윅 4에서도 보면은 결투하잖아요. 마지막 장면에. 그 영화를 안 보진 보셨어요? 못했지만 예, 알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하고 존윅하고 결투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결투 신청을 하면 네. 한 명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기사의 옛날 네, 유럽 네. 기사의 이런 것들에서 네. 온 걸까 싶은데요. 네. 이제 그런 것을 링컨이 받은 거죠. 네. 비판받은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어떤 호숫가 앞에서 뭐 칼로 이렇게 싸우는 거였나 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걸 각오를 하고 갔는데 네. 사람들이 싸우려고 할 때 누가 다 말렸대요, 주변에서. 네. 뜯어 말려서 네. 아무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그냥 끝났는데 이게 링컨한테 엄청난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그 뒤로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또 유명한 일화가 그 남북 전쟁을 재밌다. 네. 네. 책에 다 나옵니다. 그 남북 전쟁을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 남부의 이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네네. 링컨이 네. 그때 제가 그 장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격전이 벌어졌던 전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강 앞에서 네. 이제 그 남부군 그 장군을 네. 그쪽 부대를 이제 다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네. 링컨 쪽 이 군대 부대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명령을 한 거예요. 링컨 대통령일 때. 이제 그 장군한테 네. 그 다 이제 쫓아가서 네. 다 모두 괴멸시켜라. 네. 그러면 전쟁을 끝날 수도 있을 네. 절호의 찬스다. 음. 전쟁을 끝난다 함은 더 많은 인명 피해, 재산 피해를 이제 빨리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링컨이 엄청 기뻐했대요. 네. 그러니까 한 전쟁에 승리를 해서 그 남부군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침 비가 엄청 온 거예요. 네네. 비가 엄청 와서 앞에 강이 있으니까 못 건너고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밀어붙여라.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했는데 네. 그 싸움터에 갔던 장군이 네.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부군이 도망갔어요. 비가 그치고 네네. 나서. 이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이니까 네. 명령을 내리고 그거를 복종해야 되는데 그 장군이 네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링컨이. 네. 그래서 편지를 막 썼대요. 근데 편지도 이제 막 너무 화가 나서 쓴 편지지만 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네네. 비난하진 않아요. 굉장히 정중하게 돌려 말하거든요. 네네. 뭐 이렇게 돼서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유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써 있어요. 한 네. 장짜리 편지가. 네. 근데 네. 반전이 뭐냐면요. 네. 이거는 붙여지지 않은 편지였대요. 링컨의 사후에 그의 서랍에서 발견됐대요. 네, 그 본인이 젊었을 때 했던 그 결심 있잖아요. 난 절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순간에 이 감정이 욱해서 막 편지를 썼는데 근데 그것도 심한 말은 아닌 거죠. 와. 당신이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네네. 전쟁이 끝날 수도 있었던 네. 상황인데 그러지 네. 못하면 유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쓴 내용인데 네. 그것조차도 보내지 않았대요. 아. 그런 내용을 보니까 네네. 와 그리고 링컨은 굉장히 미국의 손꼽히는 위대한 대통령 인물 중에 하나죠. 네. 한국에는 우리도 다 알 만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절대 그 사람을 남을 비난하지 않고요. 비판하지 않고 네. 칭찬을 한다. 칭찬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써머리를 해봤고요. 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즐거웠습니다. 자, 네. 예, 네. 여기다가 제가 네. 또 막 이렇게 강연 자료 준비하면서 찾은 다양한 자료들에서 네. 조금 플러스를 해봤어요. 네. 뭐냐면은 네. 그 칭찬에 단계가 있대요. 아. 세 가지가 있는데 네. 1, 2, 3번으로 갈수록 칭찬 효과가 되게 강력하대요. 네. 네,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뭘까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1대1 네. 오. 당사자에게 직접 칭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네. 지금 제가 네. 마정일 리포터 네. 오늘 더욱더 네. 잘생기셨네요. 아우, 네. 네. 기분이 그런 것도 점점 있고. 좋아지네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약간 조금 가지쳐서 나가면 네. 칭찬을 할 때는요.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력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네. 이 사람이 노력해서 이룬 걸 해주는 게 더 좋대요. 아. 예를 들면 네. 지금처럼 뭐 잘생겼다, 예쁘다, 음. 뭐 키가 크다, 뭐 아니면 다리가 길다 이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타고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칭찬하는 것도 기분은 좋지만 그거보다 더 큰 어떤 기쁨과 만족을 주는 칭찬은 네. 너 이번에 새로 프로젝트 맡은 거, 와, 그거 대박이더라. 오. 나 너가 만든 거 보고 감동했잖아. 그 노력한 거 있죠. 그 노력한 거를 알아준 칭찬할 때 제일 기분이 좋대요. 네네. 그렇겠네요, 진짜. 네네. 그게 또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1대1, 요게 일단 칭찬의 어떤 파급, 네. 그 효과의 1번. 네. 그다음에 2단계. 네. 2단계 좀 더 큰 건 뭐냐면요. 1대 다. 이제 당사자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 효하나님과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저희는 둘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자리에 또 청취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니까 요런 자리가 아닐까요? 맞아요. 그 당사자가 있는 와중에 그 당사자를 칭찬하는 거예요. 네네. 상상해 볼게요. 네. 우리가 회사에서 네. 내가 과장쯤 됐어요. 네. 근데 우리 팀장님이 네. 이번에 뭐 회식을 할 때 한 20명 직원 같이 우리 팀 회식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뭐 건배하기 전에 네. 이제 팀장님이 나를 칭찬해 주는 거야. 과장인 나를. 이번에 네. 김 과장이 네. 프로젝트 너무 수고해줘서 우리 이번 하반기에 매출 1위 찍을 것 같아. 김 과장 진짜 최고야. 너무 잘했어. 정말 능력 최고고 그 열정도 최고야. 다 같이 김 과장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네.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칭찬하는 거. 네. 이게 더 파급력이 크다. 효과가 크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은 뭘까요? 네. 네, 세 맞춰보세요. 세 번째는 사실 알고 있어서 네, 알고는 저희 대본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니, 대본을 와서 공개해야 돼요. 참 제가 알고 모르는 있어서. 척하기가 좀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청취자 네.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생각해 볼 네. 시간 드릴까요? 네. 자, 그러면 뭘 것 같을까요? 네. 사람들 틈에서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강력한 상황은 뭘까요? 두둥두둥두둥두둥. 그건 뭐냐면요. 네. 사람들이 많은 자리는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 내가 없어요. 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연히 내가 들어요. 아니면은 그 이야기를 전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감동이래요. 네. 진짜 감동. 예를 들면요. 평상시에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 너무 하는 거예요. 이놈의 지지배야. 너는 시집은 언제 갈 거니? 맨날 방 어지르고, 너 취업은 한다더니, 뭐 회사나 잘 다니나 몰라. 이러면서 막 잔소리 하니까 네. 엄마가 너무 미운 거예요. 막 집을 나갈 거야. 막 맨날 마음을 먹고 있다가 네. 어느 날 뭐 토요일 날 이렇게 막 방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엄마가 뭐 누구랑 말하는 소리에 깬 거예요. 깼는데 이제 방문 틈으로 거실에서 엄마가 누구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 뭐 이제 뭐 고모인지 이모인지 뭐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뭐 우리 효주 요즘에 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애가 부지런해가지고 그런 건 참 잘해. 엄마 마음도 잘 알아주고 저번에 나 갱년기라고 그런 영양 사줘가지고 기특해서 내가 울었다 이러면서 그런 칭찬해주는 걸 언뜻 들으면 가슴 깊이 피어나는 엄마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에 감동. 대한 사랑과 감동. 그죠. 네. 이런 거. 그쵸. 평상시에는 막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네. 나 안 사랑하나 봐. 나 싫어하나 봐. 네. 이런 마음 품었다가도 그쵸. 내가 없는 자리에서 저렇게 내가 없는 자리에 날 좋게 네, 얘기하는 네. 거를 칭찬으로 듣다 보면은 네. 감동이
네. 아, 이해가 확 와닿네요. 네, 정말 눈물이 감동이. 날 정도의 감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게 좀 더 큰 효과, 칭찬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자, 네. 우리 세 가지를 네. 연속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번 네. 재미있는 상황극으로 네. 1, 2, 3를 한 번에 한번 네. 만나볼게요. 아, 네. 당사자에게 직접 칭찬하기. 효선아, 아, 너 저번에 미화원 아저씨 도와드린 거, 야, 내가 봤어. 야, 너는 어쩜 심성까지 그렇게 곱니? 아, 참. 정순아 정말 부끄럽다. 별일도 아닌데. 야, 아니야. 너 진짜 마음씨가 정말 착해. 인성이 진짜 좋아. 야, 사람이 작은 걸 보면 또 열을 알잖아. 아, 아유 참. 고마워. 부끄럽네. 당사자가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하기. 자, 오늘 회의 마칠게요. 아, 참. 저번에 효선이가 미화원 아저씨 도와드리는 거 보셨어요? 야, 효선이는 진짜 외모도 멋진데 심성이 이렇게 고운 거 어떻게 이렇게 고운 거죠? 아니야 정순아. 아유 부끄러워. 아니에요. 야, 효선 씨 진짜 착하네. 아니, 이런 인간적인 친구가 직장 생활에 많으면 얼마나 좋아. 아유 과찬이십니다. 당사자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하기. 효철 씨, 저번에 효선이가 미화원 아저씨 도와드린 일 아시죠? 아, 효선이가 그렇게 어른 배려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효선이는 이 선행도 또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효철 씨는 그냥 알아만 둬요. 그래요? 효선 씨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점심 우리 부서에 가서 이야기해야겠다. 오. 네, 칭찬의 기술 그 단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네, 칭찬을 하는 방법의 기술 단계라기보다는 네네. 칭찬을 할 때 좀 그 파급 효과의 그 단계죠. 네네. 1단계는 직접, 네. 2단계는 있는 가운데 여러 명한테, 네. 3단계는 없는 가운데 여러 명한테 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네. 흘려가도록. 네. 네. 아, 이 상황극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하고 보니까 더 네.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순서로 음. 이런 약간 파급력이 있겠구나. 네. 와닿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 듣는 분, 저희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그 이제 직장에서 관리자급이신 분도 있으시죠. 네네. 그거를 이제 내일 바로 회사 가서 한번 써먹어 보세요. 뭔가 요즘에 우리 팀 분위기가 좀 다운됐다. 네, 네. 아니면은 지금 약간 저 김 과장, 네. 김 대리가 약간 좀 위험하다. 퇴사할 것 같다라든가 불만이 가득해 보이는데 이런 어떤 네. 이렇게 눈에 띄는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다 들리게. 네. 김 대리 이번에 보고서 정말 좋던데 수고 많았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네. 그 한마디. 그게 진짜 최고. 야. 테스트 해보십시오. 그러네요. 그 으쓱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깨 으쓱하는 거. 네. 아니면 우리 아들, 딸, 애기들, 아니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인데 어쨌든 우리 자녀들한테도 한번 네. 칭찬을 해보세요. 이렇게. 정말. 너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것들이 좀 계속됐더라도 네. 오늘 밤에는 아니면 내일 아침, 네. 내일 저녁 네. 언제든 밥 먹으면서도 네. 좋습니다. 다른 가족 있는 상태에서 네. 뭐 우리 큰아들이 정일이면 네. 정일아 요즘에 너 되게 학교도 일찍 잘 가더라. 엄마가 안 깨워도 너 대단하다. 다 컸다. 이렇게 야. 얘기해 주는 거 있죠. 네.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예를 들면 속으로 막 칭찬 안 받아봤으니까 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진짜 대단하다 하면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아예 대답을 안 할 수도. 하지만 속으로는 좋아할 거예요. 맞아요. 네. 속으로는 되게 좋아할 거고 네. 그 약간 걷는 걸음이 네. 발랄해질 수도 으쓱, 있고 그쵸. 밥 먹는 손길이 경쾌해질 수도 있고요. 어깨가 살짝 으쓱 올라간 모습을 참. 분명히 모두 맞아요. 보실 수 있어요. 엄마 네. 눈, 아빠 눈은 매의 눈이잖아요. 맞아요. 내 가족, 내가 챙겨야 될 우리 회사 동료, 내 후배 직원들, 아니면 내 거래처 사람들 어떻게 하면은 이번 영업에 좀 잘 좀 될 수 있을까 싶을 때요. 네. 진짜 이런 칭찬이 직방이라고 우리 100년 전에 데일 카네기 선생님과 네. 150년 전에 링컨 선생님께서 네. 많이 활용하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한번 써먹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마정 리포터는 평상시에 워낙에 칭찬을 즐겨 하신다고 하니까 자, 또 그대로 좀 잘 살아가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렸을 때는 칭찬을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네. 쑥스럽고 네. 전형적인 그냥 동양 한국 문화인 거죠. 약간 겸연쩍은 걸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겸연쩍고 좀 뭐랄까 네. 그렇게 누가 만약에 엄마가 칭찬 이렇게 하는 걸 가르쳐 줬으면 네, 네. 뭐 자연스럽게 했었을 것 네. 같은데 그런 게 저한테 어색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근데 그런 생각도 사실 자각도 못하고 살다가 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생 때 네. 뭐 이런 책을 보든 뭐 어제 강의를 듣든 뭐 하다가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뒤늦게 혼자 깨달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려고 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뭐 지인이든 처음 보는 사람이든 노력해요. 아, 근데 그게 네. 진짜 먹히더라고요. 아, 이거 정말 써먹어봐야겠네요. 음. 네. 같은 여자로서 음. 한 30대, 20대한테 잘 안 먹히는데 음. 30대 이상의 여자들한테 무조건 어려 보인다고 하면은 최고인 것 같아요. 경험담이신 거죠? 네, 경험입니다. 네. 뭐 예쁘다 이런 것도 물론 좋은데 예쁘다는 뭐 무조건이고 디폴트고요. 그쵸. 그러니까 나이가 좀 20대 때는 전혀 안 그래. 20대 때는 어려 보인다면 싫어봤었거든요. 아, 근데 네. 30대 넘어가니까 동안이다. 어려 보인다. 오, 그 나이로 안 봤어. 이러면은 아유, 좋은 사람일세. 인간성이 참 좋아.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여러분도 써먹어 보시고요. 써먹어봐야겠네요. 그럼 약간 궁금한데, 네. 자 남자 입장은 어떤가요? 어떤 게 좋으실 것 그런데 같으세요? 저도 이제 딱 30이 넘어가니까 네. 어려 보인다. 너 20 몇 살인 줄 알았어. 이런 얘기 들으면 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남자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남자 음. 네, 요즘에 남성 여성도 음. 비슷하니까 또 느끼는 게 멋있다, 잘생겼다, 예쁘다, 어려 보인다 이런 얘기 들으면 남자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다 남녀 통용 공용으로 네. 30대 넘은 3, 4, 5, 6, 7, 8, 9, 100세까지도 네. 무조건 어려 보인다를 네. 칭찬으로 아이, 그거 참 우리 좋네요. 약간 어떤 챌린지처럼 해볼까요? 우리 그래 청취자 볼까요? 여러분들 네, 네. 이제 뭔가 다른 칭찬 꺼내서 하기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네. 누군가한테 우리 한 명한테만이라도 네. 해봐요. 네. 우리. 대신 너무 노안이라고 소문난 분한테는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또 놀리는 것처럼 누구나 공인 이렇게 자타 공인 이렇게 처음 보는 노안인 사람이면 분한테. 먹힐 것 같고요. 그쵸. 원래 알던 사람인데 네. 노안이면은 네. 뭔가 좀 다른 표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피부가 좋아졌다라든가 안색이 되게 맞아요. 좋아져서 되게 좀 어려 보인다든가 좀 이런 식으로 뭔가를 구체적으로 더해주면 네. 좋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럼 약간 논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근거 그쵸. 있어 보이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서대굿 FM 우리 스피치 톡톡 가족 네.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한 주간 누군가에게 네. 어려 보이시네요. 라는 네. 칭찬 한번 참. 우리 챌린지를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그럼 20대 이하 어린 젊은 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뭘 해주는 게 좋을까요? 칭찬으로. 진짜. 단순히 뭐 예쁘다, 잘생겼다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공부를 너무 잘한다? 공통된 뭐 이제 칭찬보다는 한 가지라도 이제 예. 그분에 대한 예. 것들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요? 어, 네. 칭찬 챌린지. 어렸을 네. 때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는 네. 그것만으로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는 뭐 내 거 뭔가를 갖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네. 뭐 저는 핑크색을 한때 되게 좋아해서 네. 휴대폰도 핑크색, 네. 필통도 핑크색, 뭐 가방도 핑크색이었었거든요.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였나?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친구든 누군가 야, 너 휴대폰 너무 예쁘다. 야, 너 가방 너무 이 색깔 너무 예쁘다. 이렇게 내가 네. 좋아하는 네. 나의 굿즈 네. 이런 거를 칭찬해 네. 예쁘다 해주는 것만으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겠다. 네. 보통 사춘기나 어렸을 때 또는 대학에서 좀 젊었을 때는 뭔가 내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걸로 자기를 표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옷 입는 그렇죠. 스타일, 가방에 매다는 인형들. 30대 넘어가면 귀찮아서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냥 비싸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 이런 거 사거든요. 그냥 아이고, 간단함 네. 이런 거. 네. 어렸을 때는 아기자기한 걸 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물품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돌이켜봐도 그러니까 뭔가 이 아이의 이 사람의 뭔가를 잘 모르면 딱 특징을 봤을 때 뭔가 저거 되게 유니크하다. 그러면은 보라색 바지 예쁘다라든가 이런 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나 뭔가 물건, 나의 취향을 반영한 것들을 칭찬해 준다는 거는 네네. 되게 20대 때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네. 기분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결국엔 취향을 칭찬해 준다 이렇게 될까요? 예, 맞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네. 칭찬해 주는 네. 거. 그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칭찬해 주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스피치 톡톡 대화의 기술에서는요. 네. 데일 카네기의 인간 관계론 첫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 나눠봤어요. 네. 다음 주에도 이야기를 나눠볼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한데 네. 워낙에 좋은 구절들이 많아서 맞아요. 일단 처음 시간으로 가져봤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칭찬하기, 네. 칭찬의 기술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마정일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게 전해주는 노래 넌 너무나도 놀래 이제부터 놀래 우리 같이 놀래 모두 같이 손을 잡고 하늘 높이 뻗어 하늘 높이 뛰어 우리 같이 놀아요 띠물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띠물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다 같이 우리 같이 불러요 예쁜 노래 고운 노래 불러요 예쁜 노래 고운 노래 불러요 다 같이 이마엔 땀방울 마음엔 꽃방울 나무에 오를래 하늘에 오를래 개구쟁이 너 개구쟁이 아니 너 나? 개구쟁이 시간은 가는 줄도 모르고 해는 저무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며 저 멀리 공을 차며 얼굴엔 살며시 띄운 미소 통해 번쩍 설 번쩍 개구쟁이 동네방네 손잡고 개구쟁이 누구나 한 번쯤 개구쟁이 뭐 말리는 개구쟁이 우리 같이 놀아요 띠물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띠물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다 같이 우리 같이 불러요 예쁜 노래 고운 노래 불러요 예쁜 노래 고운 노래 불러요 다 같이 이마엔 땀방울 마음엔 꽃방울 나무에 오를래 하늘에 오를래 개구쟁이 개구쟁이 시간은 가는 줄도 모르고 해는 저무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며 저 멀리 공을 차며 얼굴엔 살며시 띄운 미소 통해 번쩍 설 번쩍 개구쟁이 동네방네 손잡고 개구쟁이 누구나 한 번쯤 개구쟁이 뭐 말리는 개구쟁이 이마엔 땀방울 마음엔 꽃방울 나무에 오를래 하늘에 오를래 개구쟁이 톡톡 말의 기술. 네, 말의 기술 시간입니다. 김창완의 개구쟁이 듣고 오셨고요. 오늘 말의 기술은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드디어 모음을 끝냈죠. 모음, 이까지 해서 기본 단모음은 우리가 끝낸 것 같습니다. 자,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까지 10개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방법과 또 같이 연습까지 해봤죠.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이중모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된다면 자음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중모음은요, 우리 단모음의 2개가 붙어서 한 박자, 단모음처럼 나오는 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2개의 단모음이 붙어서 2박자여야 되지만 소리는 단모음처럼 한 박자에 나오기 때문에 입술의 모양이 2배로 빠르게 움직여야겠죠. 그런데 빨리 하다 보니까 입술도 막 2개의 모습으로 모양을 움직이려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충 내는 경우가 많으세요. 예를 들면 오랑 아가 만나서 와가 됩니다. 그쵸? 우랑 이가 만나면 위가 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거를 좀 대충 내다 보면은 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처럼
와도 약간 아처럼 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그 모음이 조금 묻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중 모음 연속인 발음 중에 우리나라에서 참 무슨 위원회가 많잖아요. 아나운서들 뉴스 연습할 때 위원회 연습을 참 많이 시키곤 하는데요. 이 위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위, 우, 이, 워, 원, 회, 워, 우, 어, 회, 오, 이 다 이중 모음이 연달아 나오죠. 한번 발음해 보세요. 위원회, 위원회. 어떠신가요? 입술이 조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의 소리와 저 진행자의 소리가 좀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위원회, 위원회. 이거를요, 좀 편하게 대충 해볼게요.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위, 우 모음이 약간 그냥 좀 약간 탈락하듯이 발음이 정확히 안 나서 약간의 위원회, 이처럼 나오고요. 특히나 가운데 있던 원회, 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어로 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위원회, 위원회. 그리고 마지막 회는 오이, 회가 아니라 아이, 애처럼 나는 경우가 많아요. 위원회, 위원회. 너무너무 말하기 편하시죠? 자,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요, 무의식적으로 우리 몸은 진짜 가성비 좋은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언어 습관 중에 특히 한국말 말줄임말 많이 하잖아요. 더운 여름날에 물냉 비냉 많이 드시듯이 뭔가 말줄임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도 생각해보면요. 뭔가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알아듣는데 뭐 하려고 시간과 내 입술 근육을 많이 움직여서 그걸 다 말하고 있을까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줄여서 말하는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발음도 동일합니다. 내가 위원회라고 굳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위원회라고 말해도 우린 다 같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쵸? 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 어떠한 고질적인 언어 습관, 발음의 문제점을 꼭 고치고자 하시는 분. 그래서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같이 발음 연습을 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이제 아나운서가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위원회, 발음을 좀 유별나게, 좀 유달리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요. 엄청 발음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어디서 뭐 말 좀 배웠어? 아니 아나운서 같아 발음이 왜 이렇게 좋아? 이런 이야기 분명히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중모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이중모음은요. 두 개의 단모음이 다 발음이 돼야 돼서 일반적인 아야오요 어여, 오요, 우유 같은 단모음보다 입술과 혀와 입안의 이 근육의 속도가 한 2배 정도 빨리 나와야 되고요. 와, 왜, 위, 워. 이 대표적인 이중모음 4가지를요. 와는 오랑 아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입술이 오. 우리 원수모음이라고 배웠죠? 앞으로 삐쭉 나오는 오, 뽀뽀하듯이. 아는요. 손가락, 검지중지 합친 이 세로 길이만큼 입에 들어갈 정도로 세로로 벌려주시는 아. 합쳐져서 오와, 오와, 연속해서 오와 하고 입술 모양이 오아 2개가 다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연습 방법이 정확하게 이제 발음 내실 수 있는 편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왜 한번 해볼게요. 오, 이. 자, 오 한번 발음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입술 앞으로 삐쭉 내밀어서 뽀뽀하듯이 해보겠습니다. 오.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주시고요. 오. 잘하셨어요. 다음은 이 해볼게요. 이.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양쪽 입술이 절대 가로로 찢어지지 않고 앞에서 봤을 때 입술 모양이 은지 인지 잘 모를 정도로 아주 작게만 벌려주시는 거예요. 대신 입 안은 크게 쓰십시오. 다시 이. 잘하셨어요. 오, 이 붙여서 해볼까요? 오, 이. 좀 더 빨리. 오이, 왜 이렇게 연달아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위, 워도 같은 순서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언제나 특히나 모음 연습하실 때는요. 눈앞에 손거울이나 휴대폰 셀카 모드 어쨌든 내 얼굴과 입술이 보이게끔 하면서 연습하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되십니다. 자, 다 같이 해볼게요. 오늘 이중 모음이요. 와, 왜, 위, 워.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와, 왜, 위, 워.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중모음으로 같이 좀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어느새 또 많이 갔네요.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자음 같은 경우에는 좀 예고를 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또 연달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니은 받침을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니은 받침. 제가 좀 초반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발음을 잘해보려고 한다. 한국말의 발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발음 연습하실 때 모음에 일단은 집중해서 모음이 좀 더 이제 중요하다. 이제 조금 더 뭔가 정확한 발음에 관여하는 바가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음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건 정말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 자음 몇 개가 안 돼서 발음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대표적으로가 시옷 발음. 우리 예전에 무한도전 보면은 노홍철 씨가 시옷 발음이 잘 안 돼서 서울시 이게 안 돼서 마치 디귿처럼 서울띠 이렇게 사뜸 혀 짧은 소리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는 분들 계시죠. 이거는요, 명백히 자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특징적으로 자음 발음 중에서 어려운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이것들만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자음 편은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Hey, listen, Mr. Boy. 잘난 척하는 입술로 이제는 속 깊은 사랑을 말해. Come on like a man. 자랑만 가득한 말마다 따분한 미래가 아득한 소년들이여. 가슴이 따뜻한 생각이 반듯한 조금은 차분한 남자가 되죠. 1분 1초 바쁘게 시계쯤 웃음 가쁘게 도는데 왜 널 제자리 점점 자존심은 높 자신감으로 무거운 큰 산처럼 자라나죠. Hey, listen, Mr. Boy. 잘난 척하는 입술로 이제는 속 깊은 사랑을 말해. Come on like a man. Hey, get up, Mr. B. 훌쩍 넓어진 어깨로 죽어도 지켜줄 여자를 안길. You know real man. Yeah. Hey boy. Come on. Ooh, yeah. 따라따. 남자의 두 눈이 세상을 삼킬 듯 빛나면 너무나 멋지게 보여. 남자의 싸움은 힘 아닌 희망이 커질 때 언제나 승리가 보여. Hey, listen, Mr. Boy. 강한 척하던 용기로 원하는 소원을 향해 널 던져. Burning loving man. Hey, get up, Mr. B. 세상을 가질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 I'm waiting for you. Let's go, Mr. B. Hey,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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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B.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난 무엇을 그건 누굴 위한 꿈인가?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톡톡 퀴즈. 네, 톡톡 퀴즈 시간입니다. 먼저 이효리의 미스터 빅, god의 길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맞춤법 관련한 톡톡 퀴즈가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2개, 3개씩 저희가 매주 풀고 있는데 어떠세요? 주변 분들에게 조금 문제도 내보시고 또 아는 척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척도 좀 해보시면서 일상생활에서 활용해 보시면은 기억에도 더 오래 남으시고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톡톡 퀴즈, 오늘도 3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귀걸이가 좀 많이 없어져서 새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귀걸이냐 귀골이냐가 헷갈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말하다 보면 귀걸이 이러니까 당연히 귀걸이가 맞지 않나 싶으실 텐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귀에 거는 골이니까 귀골이 아니야? 귀골이?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보기는요. 귀걸이냐, 두 번째 보기 귀골이냐입니다. 첫 번째는 받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받침이 없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빠밤.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요. 약간의 페이크가 있었는데 정답은 2개가 다 맞습니다.
엥? 하신 분들 계시죠? 저도 처음에 엥 좀 했었는데, 왜냐면 목걸이 이러지 목걸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귀걸이 아니야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더랍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어원은요, 귀고리가 원래는 더 표준어였대요. 원래부터가 표준어가 귀고리였다고 합니다. 17세기의 귀옛골회, 19세기에는 귀의고리라고 쓰였던 이 말이 현대의 귀고리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속담 중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말도 있고, 말을 하다 보니 귀걸이가 입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배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복수 표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걸이, 귀고리 둘 다 맞습니다. 다만 받침이 없는 귀걸이는 틀리다고 하네요. 그래서 귀걸이라고 쓰실 때는요, 걸에 리을 받침이 있는 귀걸이가 맞습니다. 네, 아유 잘하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바로 가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는요, 두구두구 뭐냐면, 이거는 참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안 틀리실 것 같긴 해요. 뭐냐면, 나 지금 내일 여행 가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너무 설레라고 표현할 때, 이 설레다 그리고 설레이다 둘 중에 정답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 설레이다, 설렘 이런 말을 할 때요. 1번 보기는요, 설레다. 2번 보기는요, 설레이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사화해서 말을 하면요, 설렘. 첫 번째 보기는 설렘이 되겠고요. 두 번째 보기의 명사화는 설레임이 되겠죠. 자, 둘 중에 정답, 힌트는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따단.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첫 번째 설레다가 맞는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사화할 때도요, 설렘이 맞고요, 설레임은 틀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설레임이라는 어떤 아이스크림도 원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다 보면 설레요, 설레이다, 설레임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이 말에 잘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레이다, 설레임, 특히 노래 가사 중에서 많이 나오죠. 뭐 설레었었어, 뭐 설레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표준어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표현이고요. 우리가 정확한 맞춤법대로 말을 하려면 설렘, 설레다가 맞습니다. 네,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내드릴게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고, 또 많이 헷갈리는 만큼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됐기 때문에 은근히 다 많이 알고 계세요. 뭐냐면요, 우리 밥 먹은 다음에 집에서 항상 뭐 합니까? 그 귀찮은 그거? 설거지 하죠. 이거 맞춤법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자, 보기 1번은요, 받침이 없습니다. 설거지이고요. 보기 2번은 거에 지읒 받침이 있어서 설것이입니다. 설것이. 뭐 읽는 대로 하면 설거지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분절해서 발음해 보면 설것이입니다. 보기 1번은 받침 없는 설거지. 보기 2번은 받침이 있는 설것이입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마찬가지로 표준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번 문제도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따단. 네, 정답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설거지가 정답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요, 설것이라고 쓰는 경우가 없어서요, 모든 말을 하실 때도, 글을 쓰실 때는요, 받침이 없는, 거에 아무런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설거지라고 쓰시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톡톡 퀴즈 같이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귀걸이 둘 다 맞다. 설거지가 맞다. 또 설레다, 설렘이 맞다. 이 세 가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오마이걸의 살짝 설레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또 비도 오락가락 하는데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잖아, 그치? 야야야야, 우리 서로가 모르는 게
같이 우리 High high big party like it burning and burn but shit 요즘 오늘도 내내 다른 하는 옷이 이렇게 달라 보인다고 흑역사까지 전부 알고 있는 너 Yeah 절대 그럴 리는 없어 나 Never ever 그래야만 해 무인도의 어느 날 떨어진 거야 둘만 남게 됐다면 넌 어떨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무섭다 얼굴이 찌푸렸지만 너에게 얘기 못해 절대로 살짝 설렜어 난 살짝 설렜어 살짝 설렜어 난 요즘 난 너무 외로워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널 보면서 심장이 뛴가 Pick it up, pick it up, pick it 서 있어 두근거렸던 게 문제야